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숙성회를 만들 때 쓰는 숙성지를 전부 구해놓고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누가 제일 좋은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이름은 숙성지 끝판왕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이날 제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가지 숙성지를 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리도페이퍼라는 제품입니다. 숙성지보다는 키친타월 같은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숙성 용도라고 쓴다고 해서 일단 비교군으로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푸드터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마이셰프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성지입니다. 상품 정보를 보면 이렇게 폴리에틸렌과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숙성 시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제품은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도구야스지라고 하는 온라인 수입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일단 리도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한 키친타월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고요.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렇게 한 칸씩 뜯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살짝 도톰한 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장 겹친 종이라는 느낌보다는 매우 얇게 가공한 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제품인 요 숙성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도페이퍼 다음에 꺼낸 이유가 있는데, 일단 담겨져 있는 것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둘이 흡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꺼냈던 리도페이퍼보다는 조금 더 얇고 종이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터치 같은 경우에는 엠보싱 처리 같은 게 되어 있고요. 이 글씨가 인쇄된 면이 반질반질한 코팅된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셰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성 시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 느낌부터 푸드터치랑 리도페이퍼를 섞은 듯한 느낌이 나요. 일단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저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질반질합니다. 두께감은 리도페이퍼보다는 얇지만 그래도 푸드터치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숙성 테스트를 할 생선은 광어입니다. 광어는 여러가지 어종 중에서도 사이즈에 비해서 제법 숙성을 잘 버티는 편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면서 어떻게 생선살이 변할지를 판단하기 좋은 생선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노량진에서 데려온 다음에 오롯이를 떠서 해동지로 한번 수분을 제거한 상태예요. 어차피 같은 한 마리니까 제 생각에는 부위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4등분을 했고요. 첫 번째는 리도페이퍼에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손가락으로 표시했는데 안 보이네요. 까만 장갑이라. 혹시라도 손에 있는 균이 이 생선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니트릴 장갑을 착용했고요. 도마 역시 항상 이 촬영 전에 소독용 티슈로 세척을 해줬습니다. 뭐 이 정도의 처리는 아마도 횟감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돼요. 자, 1번 리도페이퍼에 감쌌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도그야스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쿠상 숙성 시트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남기지 않고 최대한 딱 맞춰 싸기보다 넉넉하게 포장을 해줬어요. 이게 카메라로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쌌던 리도페이퍼랑 이 코쿠상 숙성 시트랑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코쿠상 숙성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직물처럼 가로 세로로 섬유의 방향이 잘 보이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헷갈리지 않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푸드터치예요. 푸드터치 같은 경우에는 저 인쇄면에다가 재료를 놓는 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푸드터치도 잘라 쓰지 않고 통째로 감싸서 랩핑을 하고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제품은 마이셰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성 시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따로 없더라고요. 얘도 푸드터치와 마찬가지로 이 번들거리는 코팅된 면에 재료가 닿게 해서 잘 싸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성 시트와 함께 밀봉된 생선살은요, 뭐 특별히 김치 냉장고를 쓰지는 않았고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채칸을 쓰는 이유는 야채칸이 일반적인 가정용 냉장고 중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가장 적다고 냉장고 회사에 다니던 친구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4 hours later. 정확히는 대략 26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꺼내봤어요. 첫 번째로 꺼내볼 제품은 리도 페이퍼입니다. 언박싱을 후다닥 해서 어떻게 됐나 한번 봤더니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생각보다 종이도 별로 젖지 않았고요. 이렇게 딱 한 점만 썰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번 타자는 코쿠상 숙성지 도구야스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죠. 자, 보기에도 이렇긴 한데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조각 잘라봤고요. 그 다음은 푸드터치입니다. 잘라놓은 광어살은 한 곳에 잘 갖다 놓고, 자, 푸드터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분감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자, 얘도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셰프 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성지죠. 이 친구는 광택은 푸드터치 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1, 2, 3, 4번 쭉 늘어놓고요. 최대한 순수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만 가지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위가 약간 달라서 그거는 감안을 해서 먹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먹었던 리도페이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긴 했지만 거의 활어에서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구야스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쿠상 숙성 시트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소금만 찍어서 먹어봤는데 잘라놓은 부위의 차이만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숙성회 맛이었어요. 그 다음이 세 번째 마이셰프닷컴에서 판매하는 거였는데요. 역시 26시간 정도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검은 장갑이 잘 안 보이는 게 안 좋네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마이셰프닷컴 것을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4개를 다 먹어봤지만 지금 먹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고 있네요. 자,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 hours later. 자, 이제 다음날 저녁 9시 8분이 된 시각입니다. 자, 1번 리도페이퍼, 2번이 마이셰프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푸드터치, 마지막이 코쿠상 숙성 시트네요. 자, 이렇게 한 조각씩 잘라낸 다음에 순서대로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이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2번, 3번이 조금 무른 느낌. 자,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꿔서 약간 기분이 안 좋네요. 안녕. 24 hours later. 첫 번째는 리도페이퍼입니다. 자, 저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마이셰프 제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푸드터치죠. 푸드터치는 4가지 제품 중에 저렇게 수분이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마지막이 코쿠상 도구야스지 제품이에요. 순서가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만져보고 찢어보고 해봤거든요. 냄새가 막 좋지는 않아가지고 먹으면 제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질감은 전부 다 비슷하다. 4번이 냄새가 조금 더 강하고 1번이 조금 더 단단하지만 수분감은 없고 마이셰프가 겉이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24 hours later. 다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1번이 리도페이퍼, 별 냄새는 없어요. 2번이 마이셰프, 오케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이 푸드터치인데요.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숙성지보다 수분을 별로 흡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묻어 나올 정도죠. 자, 마지막이 코쿠상 숙성지예요.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횟감들을 이제 찢어도 보고 눌러도 보고 했는데요. 크게 막 다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번 코쿠상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무른 느낌이 났습니다. 냄새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자, 또 24시간 후에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간은 목요일이에요. 124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테스트 과정은 동일합니다. 1번 리도페이퍼, 2번 마이셰프, 그리고 3번이 푸드터치인데 여전히 수분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4번이 코쿠상 숙성지예요. 자, 그래서 한 조각씩 잘라낸 횟감을 냄새도 맡아보고 땡겨도 보고 눌러도 보고 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으면 분명히 이건 탈이 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느껴지는 코멘트들을 짧게나마 녹음을 해봤습니다. 3번이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번이 제일 물러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음날 보시죠. 24 hours later. 자, 대략 148시간이 지난 후에요. 언패킹도 제외하고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냄새가 좀 납니다.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마이셰프에 비해서 약간 노란빛이 더 많이 보여요. 살도 투명하기보다는 탁한 유백색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조금 더 탁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조금 더 투명한 감이 있고 오른쪽이 좀 덜 투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푸드터치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4번 도구야스지 제품이 수분 흡수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왼쪽은 수분 때문에 약간 광택이 있죠. 근데 이쪽은 광택이 없어요. 또 1번이랑 비교를 하시면, 그리고 생선 냄새는 2번이 제일 많이 나요. 역시 수분은 생선에 안 좋다. 또 이쪽을 보시면 1번이 확실히 마른 느낌이 더 있긴 합니다. 이 마이셰프 같은 경우에는 엔가 쪽에 약간 광택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광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1번 리도페이퍼가 수분 흡수는 또 잘한다. 제가 둘이 비교를 해보면 투명한 감이 마이셰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냄새는 1, 3, 4번 다 비슷한데 2번이 약간 생선 향이 진하다. 상한 냄새는 아니고 생선 향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펄프 재질로 된 친구들이 수분 흡수를 잘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육질 유지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수분 흡수도 되지만 이제 양쪽 1번, 4번만큼은 아니고 얘는 수분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더 썩혀 보겠습니다. 이제 못 먹으니까 썩힌다고 얘기할게요. 안녕. 자,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후의 테스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굳이 썩힌다고 해도 우리가 숙성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회로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굳이 빨리 썩고 늦게 썩고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생선들은 도저히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보관을 해보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숙성지에서 요구되는 성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흡수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분 유지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균력인데, 항균력 같은 경우에는 이 항균 처리가 된 마이셰프 제품이랑 푸드터치 제품이 뛰어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이 생선향이 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없는 제품들은 약간 상한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나고요. 그거에 비해서 항균 처리가 된 제품들은 그러한 향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구되는 성능들을 비교해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왼쪽에 리더페이퍼 2번이 마이셰프, 3번이 푸드터치, 4번이 코크상 숙성지예요.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양의 물 한 스푼, 기름 한 스푼을 뿌려보고 과연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얼마나 기름을 잘 흡수하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수를 안 하고 있죠. 1번 리더페이퍼는 붓자마자 흡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코쿠상 숙성제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이 저렇게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숙성지에 비해서 수분을 조금 더 확실하고 빨리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기름을 떨어뜨려 봤어요. 자, 1번에도 식용유 한 티스푼, 2번에도 식용유 한 티스푼 이렇게 떨어뜨려 봤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 가지고 있는 맛의 요소 중에 하나인 기름을 얼마나 더 잘 유지하느냐를 테스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수분이랑 비슷하게 흡수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코쿠상 숙성지 같은 경우에도 기름이 퍼져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5분간 살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샷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면 푸드터치 같은 경우는 수분도 유분도 거의 흡수를 안 해요. 1, 4번은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펄포로 만들어진 리도페이퍼나 코쿠상 숙성지는 흡수율이 되게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푸드터치와 마이셰프만 가지고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둘 다 항균 처리가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분을 누가 더 잘 흡수하는지, 유분을 누가 더 흡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바닥에는 해동지를 깔고 물을 뿌린 채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왼쪽이 푸드터치, 오른쪽이 마이셰프 제품인데요. 둘 다 수분을 거의 안 먹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가 나왔는데요. 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바닥을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마이셰프 제품은 바닥으로 적은 양의 물이 흡수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푸드터치 제품은 수분을 거의 통과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흡수율은 마이셰프가 낮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기름을 누가 더 흡수할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기름은 가급적 흡수를 안 하는 편이 좋죠. 자,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양의 기름을 1번 푸드터치, 2번 마이셰프 제품에다가 올려놔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기름을 많이 흡수했는지 혹은 흡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닥이 얼마나 흡수됐나 들어봤더니 두 제품 다 기름을 거의 투과시키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지금까지 실험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선을 숙성시킬 때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생선에 수분이 다 있으면 꼭 썩지 않더라도 빨리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흡수율이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생선살의 수분을 제거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수분을 흡수한 채로 생선살에 붙어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생선살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생선살이 물러지거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죠. 리도페이퍼와 고쿠상 숙성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름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생선 맛의 원천인 기름이 숙성지에 빼앗기게 되고 이 제품들을 계속 교체해서 쓰다 보면은 아마 상하지는 않을 텐데 수분이나 유분이 적은 뻣뻣한 생선회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항균 처리가 된 제품들이에요. 푸드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위나 생선 위에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흡수된 채로 유지되고 있던 다른 제품보다도 유해균이 덜 번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제거됐고 혹시라도 젓가락이나 입이 닿은 먹다 남은 생선을 보존하기에는 푸드터치가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종합적으로는 마이셰프 제품이 수분도 흡수하고 유분도 보존하면서 항균 능력도 있으니까 범용성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숙성지 테스트 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 으